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한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한의 성질을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문제에 적용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번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울 뿐더러 복잡한 함수는 사실 그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한의 모양을 봤을 때 식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고 특히나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극한의 모양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극한 x를 1로 보내는데 뭐 이렇게 보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려서 이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숫자로 바로 해결을 해볼게. 분자 분모가 어떤 값으로 가깝게 가는지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먼저 보면 분모는 x를 1로 보냈을 때 2로 가깝게 가죠. 그리고 분자는 1로 가깝게 가면 0으로 가깝게 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극한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얘가 어떤 꼴인지를 어떤 모양인지를 볼 텐데 얘는 그래서 어떤 꼴이다라고 하면 얘를 앞으로 상수분의 0꼴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분자가 0이 된다가 아니라 0으로 가깝게 간다고 분모는 어떤 상수값으로 가깝게 간다 이렇게 꼴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얼마니 사실 2분의 0은 0. 그렇지 0이겠죠. 이렇게 얘는 상수분의 제로꼴이라고 보면 그냥 극한값이 0이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그럼 이거 뒤집어 놓은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될까요? 0분의 상수꼴이라고 하면 분모는 0으로 가깝게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서 분자가 플러스 2가 있을 거고요. 또는 0으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 같은 음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자가 상수일 때. 그러면 얘는 분모는 0으로 가까워지고 여기서도 플러스라고 줄게요. 0보다 조금 큰 데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 부호가 플러스이면서 0분의 2 꼴이라는 건 점점 숫자가 커지는 상태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분의 상수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제로분의 상수꼴은 발산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수분의 무한대꼴 한번 볼게요. 이 의미도 극한을 보냈을 때 분모는 어떤 상수값으로 가깝게 갔는데 분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엄청 커지고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3분의 무한대꼴 이런 경우니까 분자가 엄청 커지는 상황이다. 그죠? 얘도 밑에 분모에 있는 상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부호가 결정되지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발산이야 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무한대분의 상수꼴도 봅시다. 역수 형태죠. 상수꼴을 보면 이 녀석은 분모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상수 어떤 값으로 고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무한대꼴 또는 마이너스 2 무한대꼴이라고 하는데 분모가 엄청 커지면 첫 번째 거는 부호는 플러스이면서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그 분모 무한대분의 어떤 고정된 2의 값은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도 부호는 마이너스인데요. 무한대분의 2도 0으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수분의 제로꼴 또는 제로분의 상수꼴 또는 상수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우리가 식을 보자마자 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유형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방금 예로 든 거는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총 4가지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다 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놓자. 극한값을 볼 때는, 즉 리미트를 만나게 되면 항상 꼴을 먼저 확인합시다. 꼴 확인. 어떤 꼴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로분의 제로 꼴. 이거는 0분의 0이다가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그런 모양이다.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칠게요.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제로 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천천히 볼 텐데 이 마지막 거 무한대 곱하기 0은 왠지 곱하기 0 하면 0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무한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곱하기 0과 섞여서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그 수렴 상태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할 수 없는 형태, 부정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렴 발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수렴 쪽을 다룰 거고, 제로분의 제로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이제 극한 단어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첫 번째 볼게요. 제로분의 제로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0분의 0이 된다가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제, 극한 x를 2로 가깝게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극한을 보내세요 라고 하면 먼저 꼴을 확인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분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x를 2로 가깝게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걸 알 수 있고, 분자도 보면 2를 가깝게 가면 2의 제곱 빼기 4니까 얘도 0으로 가깝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이구나. 그럼 제로분의 제로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꼭 조사를 해봐야 된다.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제로분의 제로꼴이 나오면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설정만 하고 갈게요. 목표는 분모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 찾기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인수 찾기.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뭐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면 우리가 어떤 숫자 계산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불가능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게 되면 그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분자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 풀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x-2와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이 x-2라는 인수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녀석을 찾아주자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분자에서. 분자를 봤더니 x-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자, 약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분모 분자를 x 빼기 2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드는 개념이 뭐냐면 x가 2로 가깝게 가는 거는 x 빼기 2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0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도 괜찮다. 그 식은 변하지 않는, 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해서 x 빼기로 나눈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남은 식이 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xb 2로 가깝게 가면 그대로 2를 대입해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 값이 4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로분의 제로꼴이지만 수렴한다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구나. 괜찮나요? 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를 제로로 보낼 때 x제곱분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도 얘는 x분의 1인데 제로로 보내면 이거는 어때요? 우리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극한은 무한대로 발산,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분의 꼴이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부정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x를 9로 가깝게 보내볼 거래요. 그러면 또 꼴을 확인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x가 9로 가깝게 가면 분모는 루트 9 빼기 3인데 루트 9는 3이니까 3 빼기 3은 0으로 가깝게 가겠네요.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겠네요. 얘도 제로분의 제로꼴 부정형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면 목표가 분모가 0이 되는, 즉 루트 x 빼기 3이 0이 되는 인수를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가 보이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가 x 빼기 9가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x를 9로 보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분모 0이 되는 x 빼기 9라는 인수가 역시나 이렇게 약분이 된다. 약분을 하고 났더니 남은 식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죠. x를 9로 가깝게 가져가면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6이다.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제로분의 제로꼴을 다룰 때 대부분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제로분의 제로꼴은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앤 다음에 극한을 구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고요. 이번 두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볼 거고 뒤에서 이제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다음에 뭐 무리함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예제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꼴을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꼴을 확인해 보면 x제곱이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요거도 무한대로 가겠고 요거도 무한대로 가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 전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긴 한데 뭐 아래쪽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이거 무한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자를 보면 얘는 무한대 빼기가 있고 무한대니까 분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거 맞는 건가? 그러면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지 않은 건가? 인데 자, 여기서 차수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x라는 1차 함수랑 차수 차이가 나는 두 함수를 보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x를 계속 무한대로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 값은 2차 함수는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고 1차 함수는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증가하는 폭이 누가 큰 거예요? x제곱이 훨씬 큰 거지. 그래서 같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곱으로 커지는 게 훨씬 무한대로 빨리 커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는 이 녀석들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때는 최고 차수를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차수를 쳐다보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극한의 모양을 보자마자 알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제로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분수꼴은 최고차 차수 2차니까 분모 분자를 전부 x에 대한 2차씩 최고차는 차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이용할게요. x제곱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분자부터 5 남고 x 분모로 가고 x제곱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분모는 2 남고 3의 분모로 x가 하나 가고 마이너스 5의 분모로 x제곱이 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x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이나 여기 있는 녀석이나 요 녀석이나 요 녀석 전부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지.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전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다 수렴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남은 애들은 뭐야? 여기 있는 2분의 5라는 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수가 가장 높은 문자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극한을 보내본다예요. 오른쪽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의 n제곱분의 1, 즉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다라는 걸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같은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x의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로 돌아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바꿉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꿀 거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중요한 스킬이죠. 스킬입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면 되겠죠.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극한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극한을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x 대신 마이너스 t를 썼을 때 바뀐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어서 극한을 구하려는 대상 함수 식도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극한 다시 t에 대한 무한대 극한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1분의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있죠, 그죠? 네, 해서 x를 마이너스 t로 바꿨을 때 t의 무한대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t의 차수를 봤더니 t 3차가 제일 차수가 크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t 3차로 나누면 아래식처럼 되고 역시나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t분의 1이든 t 세제곱분의 1이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다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극한값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으로 차수가 제일 높은 문자로 나눠서 극한을 보낸다예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분모가 근호가 있네요. 근호가 보이고 그러면 유리화를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극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차수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분자는 1차예요. 그리고 분모를 봤더니 x가 여기밖에 없네. 여기는 2차인데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실 루트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얘도 1차죠. 그죠?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모 분자를 차수로 나눠서 제일 차수가 높은 문자로 나눠서 무한대분의 1꼴은 사실 0으로 수렴한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를 하지 말고 바로 차수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분모 분자를 1차 x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는 2가 남을 거고요. 분모는 일단 루트 안은 조금 있다가 하고 뒤에 4는 분모가 x로 나눠져야겠죠. 그 다음에 루트 안을 나누려면 루트 안으로 값이 x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x분의 1이 들어가려면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오른쪽 식처럼 x제곱분의 x제곱은 1, 그 다음에 x제곱분의 3, 그 다음 바깥쪽에 x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역시나 x제곱분의 3은 무한대분의 상수꼴, x분의 4도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거 모두 제로로 수렴하는 값이 돼요. 따라서 남는 게 루트 1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렴값은 2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금만 뒤에 가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이 정도로 이제 최고 차수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한다 정도로만 지금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인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사실은 여기서도 수렴을 판정하려면 주의할 것은 주의라고 해야 되나? 앞에 차수와 뒤의 차수가 사실은 같아야 돼요. 차수가 같은지를 확인하자. 아이고. 차수가 같은지 확인하자. 그렇지 않다면 사실 부정형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예제 1번 먼저 볼게요. 여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제곱 빼기 2x라는 것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형태만 보면 첫 번째 무한대로 보낼 때 그 제곱이니까 무한대고 두 번째도 무한대고 그거 빼기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맞아요. 그런데 차수가 조금 다르잖아. 그러면 아까 잠깐 비슷한 걸 그렸지만 이차 함수 x제곱을 그려보고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2x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는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계속 커지는 값, 1차 함수는 일정하게 커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증가폭 자체가 x제곱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증가폭이 엄청 큰 데서 증가폭이 작은 데를 뺀다라고 하면 점점 그 간격은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극한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면 그 간격을 따져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 그러면 x가 엄청 커지는 상황이면 이 간격도 계속 벌어지겠죠. 엄청나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간격이 점점 커지는, 즉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사실상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는 여기는 앞과 뒤의 차수가 같을 때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의 차수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2번에 있는 근호가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겠어요. 차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앞에는 이제 최고차 한번 보면 되겠죠. 얘가 2차인데 그것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여기는 1차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도 x 하나 있으니까 1차네요. 그래서 차수가 같구나. 이거는 바로 판단이 안 되니까 해결을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보이니까요. 이거는 유리화를 하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분모의 유리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분자의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극한에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덩어리 나올 거고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 적을 거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적히겠죠. 그래서 분자를 가만히 봤더니 x제곱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x분의 3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도 무한대로, 분모도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네요. 그럼 조금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는 차수가 제일 높은 분자로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차수 확인을 한번 해보면 분자는 1차, 얘도 1차, 얘도 1차죠. 루트까지. 그래서 모두 1차구나. 그러면 분모 분자를 1차인 x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3에 루트 안은 x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1 더하기 x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인 x분의 3은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남은 숫자들만 보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괜찮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근호를 포함한 유형이고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든 다음에 차수가 높은 문자로 나눠서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은 마지막 유형인데 비정형의 마지막 유형 무한대 곱하기 0 또는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발산하는지는 해봐야 아는 유형이다라는 얘기고요. 아래쪽 예제 두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1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곱했어요. 꼴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x를 0으로 보내니까 x분의 1은 분모만 엄청 0으로 작아지는 경우니까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안을 봤더니 x를 0으로 보내면 이 녀석이 0으로 가깝게 갈 거니까 1 빼기 1, 즉 이만큼은 0으로 가깝게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즉 꼴은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되겠어요. 이거는 처음에도 조심하라고 했지만 곱하기 0은 0 아닌가요? 인데 이거는 무한대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술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통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볼게요. 분모를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 1은 분자에 x 플러스 1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을 거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뒤에 있는 괄호는 x 플러스 1분의 x만 이거 없어지니까 x만 남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x랑 분자의 x, 분모 x 이렇게 약분돼서 남는 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x를 제로로 보내봤더니 x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녀석 0으로 가면 남는 게 1분의 1. 그래서 극한값은 1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이라 하더라도 그 극한이 1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꼴 확인 한번 해보면 앞에 있는 x는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뒤에 것 잘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뒤에 것만 잠깐 보고 갈게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1분의 x를 하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게 되면 1, x분의 1 그리고 x분의 1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니까 이 극한이 1의 값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뒤의 극한이 1로 가깝게 가니까 1 빼기 1은 0.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극한이 되겠어요. 즉 꼴은 무한대 곱하기 제로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확인이 안 되고 해봐야 하는구나 해서 괄호안을 통분을 하고 약분하고 정리했더니 뭐 아래처럼 이렇게 쭉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1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봐야 아는 유형 4가지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이제 각각의 유형 문제들이 있다가 마플 개념 익힘으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을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많이 써먹을 내용들이라서 이거 별표 3개를 쳐놓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자주 다룰 극한 모양은 두 가지입니다. 제로분의 제로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첫 번째 볼게요.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분의 fx인데 그것이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거 적어놓자. 해석하기를 그냥 상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한다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gx가 0으로 수렴한다. 즉 gx가 어디 있는 녀석이냐면 우리 극한 보낸 것의 분모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gx의 극한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면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러면 그 결론은 반드시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극한값이 뭐 0이든 또는 다른 숫자든 상관없어요. 어떤 고정된 숫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우리가 궁금한 건 분자인 fx가 수렴하는지예요. 이것의 값을 찾아볼 거야 인데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 전제 조건에 있는 gx분의 fx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fx로 만들려면 gx를 곱해서 약분을 해버리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에 의해서 gx분의 fx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값도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으니까 0인 값으로 수렴해요. 즉 각각 수렴하니까 우리는 리미트를 각각 적용해 줄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극한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수렴 값에 따라서 gx분의 fx는 알파로 수렴,
gx는 0으로 수렴. 그럼 어떤 상수와 0의 곱하기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fx 분자에 있는 극한은 0이야 이렇게 결론이 돼요. 따라서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말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그럼 선생님 분모도 0으로 가는 건가요? 인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0이 아닌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거꾸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0으로 가깝게 가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깝게 가야 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럼 아닌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0이 되는 극한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를 제로로 보낼 때 x제곱분의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겠네. 반대로 갈게요. 여기를 뭐 2라고 할까? 2분의 x. 제일 간단한 걸로 해봅시다. 이 극한을 구해보면 0이거든요.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0인 극한값인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조건이 만족하냐? 분자는 x를 제로로 보낼 때 x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오,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그냥 분모는 2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성립하려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야겠어요.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해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이 궁금해요. 그래서 얘를 모양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gx분의 fx는 알파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fx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양 g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fx분의 gx에다가 f를 곱해주면 이것 또한 gx가 똑같죠. 약분해서. 이때 fx분의 gx는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gx분의 fx의 역수니까 수렴한다. 그래서 알파분의 1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fx는 아까 분자에서 전제 조건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알파분의 1이라는 어떤 상수와 0의 곱하기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가 분모로 오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분수꼴에서 수렴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야 해요. 반대로 생각해서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반드시 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때는 그 극한값, 분수꼴의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네,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을 다룰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보고 분모가 0으로 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간단한 예로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x분의 x제곱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0은 아니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1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얘의 결과는 발산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번에는 x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이 되겠고, 이거 너무 1인가? 여기를 3, 2 이렇게 개수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눴을 때 2분의 3 되겠고, 이번에는 x랑 상관없이 계속 2분의 3인 이렇게 수렴값이 존재하겠네요.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를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x제곱분의 3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을 때 2x분의 3이 될 거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극한은 차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클 때예요. 그럼 분자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모 분자를 미지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분자의 미지수가 남으니까 그걸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게 되면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분모 문자를 똑같은 차수로 나누니까 걔가 이제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숫자들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의 그대로 비율이 극한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분자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는 약분을 하더라도 분모의 미지수가 남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미지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만 커지는 상태, 즉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항상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나누는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룰 때 여기는 옆에다가 적어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수 비교를 해요. 차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차수를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차수가 만약에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발산이에요. 얘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같으면 그 차수로 나누게 되면 개수들만 남기 때문에 그때는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가 크면 약분을 하더라도 분모의 미지수가 남기 때문에 무한대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돼요. 따라서 여기 얘네 두 가지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를 하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쪽에 한번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제로분의 제로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1번 제로분의 제로꼴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요. 극한을 처음 딱 맞닥뜨리면 꼴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를 2로 가깝게 보내면 분모는 0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어때요?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극한값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아까 우리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극한을 그대로 보내보면 분자인 ax 더하기 b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고 다항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서 그대로 넣어서 적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a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결론 따라서 관계식이 b는 마이너스 2a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자리에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극한 x 2 분모 x-2 분자는 ax-2a니까 a로 묶어내면 x-2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극한값이 3이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분의 제로꼴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목표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 그 인수들이 보이죠. 그래서 x가 2로 가깝게 가는 거는 x 빼기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0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0이 아닌 숫자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극한값 a가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관계식에 따라서 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계수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응용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제로분의 제로꼴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서 제거를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이번에도 x를 2로 보낼 때 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분자를 가만히 봤더니 2의 제곱 빼기 4니까 0으로 간 거가 보이네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게다가 0이 아닌 극한값이래.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내용이죠.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녀석도 다시 한번 써보면 x를 2로 보낼 때 분모인 x 플러스 a가 0으로 수렴해야 돼. 1차 함수고 그대로 넣어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 더하기 a가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b까지 찾아야 되니까 그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분모는 x-2고요.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제로분의 제로꼴임을 알고 있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2를 약분해 주는 게 목표가 돼야겠어요. 즉 분자에서 x-2라는 인수를 찾아야겠어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합차로 되겠죠. 그래서 x-2가 약분이 돼서 우리가 찾는 극한은 2로 보낼 때 x 플러스 2에 대한 극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4다. 이것이 b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제로분의 제로꼴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계속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보기 2번 가봅시다. 극한꼴을 봤더니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요. 자, 이렇게 계속 흐름을 잘 타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다음부터는 안 써도 돼요.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극한 x가 1로 가져갈 때 a 루트 x 더하기 b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1을 가깝게 가면 루트 1은 1이니까 a 더하기 b는 0을 만족해요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관계식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1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극한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로 묶어서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요 녀석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죠? 뭐냐면 물론 분모 분자의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분모를요. 루트 x 더하기 1, 루트 x 빼기 1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도 좋겠죠. 그래서 x를 1로 가깝게 갔을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누구였냐면 루트 x 빼기 1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이제는 크게 문제 없게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를 봤더니 x를 1로 보내면 남아있는 요 녀석이네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분자는 a 남겠다. 이것이 극한값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는 2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A, B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꼴 확인하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걸 만족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은이가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꼴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 차수 비교 한번 해봅시다. 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수 제일 높은 것만 보면 된다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네요. 게다가 차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얘를 원래 푸는 방식은 세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분자는 3, x제곱분의 4, x세제곱분의 1, a, x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 하나 남고 x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분의 1의 수렴값을 갖는다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전부 0으로 수렴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값은 극한을 보냈을 때 a분의 3은 2분의 1 만족해요. 따라서 a는 6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2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 비교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차수 비교를 하면 3차, 3차 똑같아요. 그때 수렴값 2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론 개수비로 나오더라. 따라서 바로 문제에서 a분의 3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꼴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를 봤더니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차고 1차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2차네. 2차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맞아요. 여기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맞아. 그런데 만약에 2차가 있다라고 하면 차수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x제곱분의 x라는 것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런데 극한값을 봤더니 0이 아닌 5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다시 앞장 한번 보고 올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발산, 하나는 개수비로 수렴, 하나는 0으로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니까 이거는 개수비로 수렴한다예요. 그러면 개수비를 이용하려면 얘네들은 차수가 분모분자 차수가 같아야 하니까 분모분자 차수가 같아야 하니까 분자가 1차라고 하면 분모도 1차여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A는 0이어야 2차가 사라지게 되겠고 사라지게 되면 bx 플러스 1이라는 분모가 1차니까 그 개수 b, b분의 분자의 x의 개수 1, 그 개수 b가 5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b는 5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총 3가지 유형이 있고 이거 전부 이제 차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겠다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개념 있게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익숙해지면 이거 엄청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항상 극한은 꼴 확인하고 보자.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요. 분모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분자는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첫 번째 인수 때문에 0으로 또 수렴하는 모양이에요. 제로분의 제로꼴이구나. 그러면 목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 여기 보이는 x 플러스 1을 없애주는 게 목표가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3이라는 대상만 남고 1차 함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을 푸는 첫 번째는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 찾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 가보자. 이번에는 루트가 보이는데 역시나 꼴 확인해보면 x를 1로 가깝게 보내면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x를 1 넣으면 1 더하기 3은 4니까 루트 4 빼기 2 얘도 0으로 가니까 제로분의 제로꼴이에요. 그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분모 x-1이 인수로 가지고 있는 분자에서 x-1이라는 인수를 찾아내야겠다. 자, 그러면 루트가 보이니까요. 분모 분자를 이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분자를 유리화하는 게 되겠어요. 그럼 유리화한 결과만 분자에다 적을게요. x를 1로 보낼 때 분자는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이니까 앞에 것 제곱은 x 더하기 3 빼기 뒤에 것 제곱은 4. 그 다음에 분모에는 분자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곱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2 곱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분모부터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는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문제가 되었던 분모가 0이 되는 x-1 인수가 약분이 되면서 이제 x는 1을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좋아요. 요거 유형 문제 좀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fx가 아래처럼 극한이 있대요.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꼴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x를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런데 5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한다. 계속 써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 x를 1로 보낼 때 이렇게 튕기지 1로 보낼 때 fx 빼기 6이라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리미트 x는 1로 보낸 fx가 6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이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 하나 정리해드렸죠. 요걸 가지고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식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은 이거예요. 첫 번째. 이만큼. 이런 모양, 즉 x-1분의 fx 빼기 6이라는 모양은 그 극한 1로 보냈을 때 그 극한 값이 5다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고 또 fx 자체는 1로 가깝게 보냈을 때 6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써먹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fx 제곱 빼기 6fx니까 분자가 fx가 공통인수가 있네요. 묶어냈다라고 하면 남는 건 앞쪽에 fx, 뒤쪽에 6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 x세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가 x 빼기 1로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양을 쓰기 위해서 이쪽에 x 빼기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fx 밑에 써도 되지만 한번 곱하기도 따로 때려 봅시다.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진 식을 쪼개서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의 극한 x의 1로의 극한을 구해보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볼게요. 극한 fx는 얘는 바로 위에 6이 되겠고요. x-1분의 fx 빼기 6이라는 이 덩어리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를 1로 보냈을 때 이 녀석은 크게 문제가 없네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3이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6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자, 그다음 3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차수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 2차 똑같으니까 그 극한값은 얼마? 뭐분의 뭐?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더 할 게 없죠, 그죠? 네. 혹시 이거 헷갈려요? 아니요. 괜찮지? 두 번째 봅시다. 차수 비교해봤더니 2차와 1차예요. 분모 차수가 크죠? 그럼 뭡니까? 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도 괜찮죠? 네. 네. 그 다음 3번. 루트가 보이네요. 근데 차수 비교만 먼저 해볼게. 분자는요. 제곱의 루트니까 1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모도 1차예요. 그럼 차수 같으면 어떻게 하자고? 차수 같은 개수들의 비율. 그러면 분모의 x의 개수는 1, 분자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에서 플러스는 사실 신경 쓸 필요 없고 제곱의 개수인 1이니까 여기는 굳이 루트 1로 쓸게요. 나중에 여기가 뭐 2x제곱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루트를 많이 빼먹거든. 이거 조심하라고 루트는 항상 씌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이라는 수렴값을 가져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곱하기 제로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꼴부터 항상 확인을 하는 건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는 이거를 해봐야 한다라는 부정형은 둘 다 앞뒤 차수가 같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차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제곱에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1차.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얘는 루트 밖에 있는 1차. 그래서 1차 빼기 1차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해봐야 하는 유형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가 보이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중간에 있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서 곱했다라고 하면 분자는 앞에 거 빼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분모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 이것의 극한이야 라고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는 2x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차수를 보면 1차, 1차,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꼴 차수 비교가 되겠죠. 따라서 개수비로 그대로 극한값을 구하면 분자는 2가 남을 거고요. 분모는 앞에 있는 덩어리는 x제곱의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 개수인 루트 1 남을 거고 뒤에 플러스 x의 개수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니까 극한값은 1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결론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조금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팁을 잠깐 드릴게요. 풀이는 밑에 있을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x가 엄청 커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x가 엄청 커지는 값이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루트라는 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거니까 루트를 없애버리도록 목표를 잡아볼게요. 그럼 루트를 없애려면 결국은 여기 알맹이 x제곱 플러스 2x가 완전제곱 형태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안에다가 원래 있는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숫자 1 정도를 더해줘도 사실은 얘가 x가 무한대로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플러스 1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극한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준 이유는
근호안이 완전 제곱으로 돼서 근호를 벗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빼기 x라고 해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정도는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첫 번째 있는 식은 루트 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 플러스 1은 양수가 돼서 그 양수의 제곱이라서 루트를 벗길 때 그냥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오고 뒤에 빼기 x 이렇게 줄 수가 있고 xx 빼버리면 이 녀석은 1. 그러면 x 상관없으니까 그 극한은 1. 이렇게 바로 극한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어느 정도 더해줘서 루트를 벗겨낸다라는 거는 적용해도 괜찮겠다. 언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요? 3차, 2차잖아요. 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건가? 얘는 결국 얘의 역할이 제일 크겠죠. 맞죠? 요 검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꼴이니까 3차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2배의 x분의 4, x제곱분의 5,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 얘네들은 다 빵빵빵.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숫자니까 얘는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얘는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x가 계속 커지면 그 함수값도 계속 커지는 형태로 돼요. 왜냐하면 3차기 때문에 아까 2차와 1차를 비교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3차로 계속 커지는 거와 2차로 커지는 거는 그 간격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로로 보낼 때 이런 형태는 통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식을 통분을 하게 되면 x-1분의 1 더하기 x-1 그래서 x-1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1분의 곱하기 x-1분의 x 했을 때 제로로 보낼 때 문제가 됐던 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녀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이제 0으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개념 익힘 5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이제 개수들을 구해보세요. 이때 항상 극한은 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분모가 마이너스 1을 가깝게 가면 0으로 가네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생략하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정리하고 극한값이 3이다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b는 a 빼기 1 관계식이 됐어요. 그러면 b 자리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 a 빼기 1 넣고요. 자, 분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1은 합차로 인수분해된 형태가 될 거고요. a가 있는 식은 a로 묶어냈을 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묶인 형태가 되겠어요. 극한에다가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분모가 x 플러스 1, 분자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이 극한값이 3이야. 그러면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목표가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는 거였는데 그거 약분 딱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3을 만족해야 돼서 a는 5에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a가 5가 되면 아까 관계식에 b는 a 빼기 1이니까 b는 4에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앞으로 풀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잖아요. 그죠? 그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그러면 이 식을 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x로 시작해서 뒤에 상수는 b니까 플러스 b로 맞추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네. 그러면 분모 분자가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분을 시키고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게 3이야 되겠으니까 b는 4다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b가 이제 4가 될 거니까 이걸 전개해보면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될 거니까 따라서 1차 계수인 a는 5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방금처럼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식을 세워준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꼴 확인.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럼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요. 항상 이런 순서예요. 그러면 1 집어넣어보면 루트 1 더하기 a 빼기 b 이것이 0으로 수렴해야 돼. 따라서 d는 루트 1 더하기 a가 되어야 해. 그러면 극한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대신에 1 플러스 a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이제 분자를 유리화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하면 분자는 앞에 것 제곱 알맹이 나올 거고 빼기 뒤에 것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예상하기로 x를 1로 보냈을 때 문제가 되었던 분모 x-1이 분명히 분자에서 튀어나와야 해요. 그래야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x를 1로 보낼 때 x-1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에 그대로 쓸게요. 분자를 봤더니 a는 없어질 거고요. x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x-1 합차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x-1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해서 1을 가깝게 보내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네요. 1 보내면 루트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a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a의 루트 씌운 게 두 덩어리니까 2 루트 1 더하기 a분의 2가 되겠고 2 약분하면 루트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극한값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안이 4가 되어야 벗겨내서 2가 되니까 이때 a는 3이 되겠다. 그럼 아까 관계식으로 돌아가서 a가 3이면 b가 2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꼴에 따라서 이제 제로분의 제로꼴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이제 함수 만들어주는 유형인데 역시나 극한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이렇게 몇 차다라는 걸 지정을 해줬어요. 이용하라는 얘기고 첫 번째 극한을 봤더니
6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하는데, 즉 극한값이 있는데 분모가 x를 마이너스 1로 극한을 보내면 0으로 가깝게 가네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극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분자인 fx가 극한값 0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fx가 3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는 다항 함수다 보니까 극한을 구하나 함수값을 구하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에 그대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더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인수 정리에 따라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극한값 3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x를 2로 가깝게 가면 0으로 가깝게 가요.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따라서 x를 2로 보낼 때 fx 또한 0인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2는 0이다라는 거니까 f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fx가 3차라고 했으니까 fx를 좀 적어보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럼 벌써 2차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나머지 1차씩만 적어주면 되니까 개수가 만약에 최고차인 개수가 1이라고 했다면 x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1차식인 ax 플러스 b로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쓴 게 뭐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라는 걸 썼어요. 두 번째는 그 극한값이 각각 6, 3이다. 이거를 이용해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봅시다.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분모 x 플러스 1분의 fx가 분자였는데요. 그대로 다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됐던 x 플러스 1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녀석을 약분하고 나니까 그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될 텐데 그 극한이 6이다 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극한에서 fx를 분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분모 x-1을 약분한 결과만 바로 쓸게요. 그래서 x를 2로 보내면 x-2가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게 x 플러스 1,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를 이제 보내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3 곱하기 2a 더하기 b가 되겠고 그 극한값이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2a 더하기 b는 1이야.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 그대로 더하면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3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그대로 잘못 구했죠? 그대로 더하면 안 되네. 위에서 아래로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로 갔고요. 아까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3까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제로분의 제로 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꼴 한번 확인해 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제곱이 있네. 근데 루트가 있네요. 그래서 1차구나. 뒤에도 1차여야겠죠. 1차여야 극한값 2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그런지 잠깐만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1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즉 A가 0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극한 x는 무한대로 루트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데 얘는 x도 무한대로 가고 x제곱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발산이 되겠죠. 그러면 2로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a가 0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다가 될 건데 a가 양수라고 a가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a가 음수가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x는 양수가 되겠죠. 즉 꼴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 돼서 역시나 2라는 수량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a는 양수여야 해가 되겠습니다. a는 양수여야 해. 그래서 이제 이 극한이 2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의 유리화는요,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바꾼 걸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x에 앞에 덩어리의 제곱 요거 나왔고요. 뒤에 덩어리의 제곱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극한이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차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0이 아닌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존재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부터 보겠습니다.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여기도 1차. 분자를 보겠습니다. 그럼 분자도 1차여야 하는데 2차인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제곱 빼기 a제곱 x제곱이 없어져야 하니까 1 빼기 a제곱인 x제곱이 개수인 1 빼기 a제곱이 없어져야 돼. 0이 되어야 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a제곱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아까 a가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1이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팁으로 드렸던 걸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x에 요거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플러스 4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극한을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은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플러스 2 나오고 빼기 ax 요 극한이 2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x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개수인 여기 1차 요거 개수인 1 빼기 a가 0이 되어야 하니까 a는 1이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 이것도 꼴을 확인해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분자의 유리화가 되겠어요. 유리화하는 내용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34페이지까지 과제를 한번 풀어와 보세요. 여기 질문 있어요? 아니요.